안녕하십니까. 저는 35세 자폐성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허혁준의 아버지 되는 허유승입니다. 저희 아이는 특수학교인 영재학교 유치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일반 학교 영평초등학교에 통합돼서 제주 관광대를 졸업할 때까지 통합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 일배움터 카페 사업팀에서 커피 로스팅 파트를 맡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미 생활은 이제 피아노와 그리고 첼로를 연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주도 장애인 부모의 통합 돌봄 지원센터에서 자립 생활을 1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6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문교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하다가 우리 아이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해가지고 정서행동장애아 교육 전공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바로 지난 학기까지 제주대학에서 특수교육학 개론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학 개론 강의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장애인 부모인 제가 강의를 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일선 학교에 갔을 때에 우리 장애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 부모들을 만났을 때에 보다 다른 자세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남겨질 아이들, 바로 발달장애인 홀로서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곧 우리 남겨질 아이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립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브이로그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혁준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밥을 꼭 챙겨 먹고 깨끗이 설거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깨끗이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합니다. 어때요? 저 멋있죠? 오늘은 비가 오네요. 우산도 잊지 않고 준비했답니다. 몇 번 버스 타요? 어디서 내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이곳이 제가 다니고 있는 일배움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유기농 생원들을 분류하고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와 함께 퇴근 후 저녁을 사 먹기 위해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맛있게 식사하고 운성복지관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화음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날입니다. 저는 첼로를 연주합니다. 활동 지원자와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함께한 오늘 저희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는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는 너희 아이는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부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진작에 할 건 하고 좌절하는 그런 부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의 자립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홀로 서기에 대한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살아갈 공간은 어차피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사는 통합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통합 공간으로 갈 수 있을까 하다가 특수학교에서 먼저 일반 학교로 통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시내에 있는 영평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요. 그 당시 영평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학생 수 전체가 86명이 불과했고, 그리고 3학년인 한 학년에도 학급이 하나뿐이고 학생 수는 12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차고 넘치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전학이 그분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전학하면서 그냥 몸만 간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어떤 문제 행동, 그러니까 도전적 행동의 특성을 우리 부모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13장에다가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썼습니다. 양육사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 행동 특성을 썼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써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부 보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민들의 시선을 눈동자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엄마하고 이제 작은 애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놓고 저하고 큰 애만 영평으로 이사를 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한 2년 동안 자취를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를 할 때에 아이가 빗자루를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밥상을 들을 때에 수평을 맞추는 것도 몰랐던 아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하기도 제대로 되고 밥상도
음식을 쏟지 않고 상을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갈 건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에 아침에 일찍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 있다가 처음에 그게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은 학교에 가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학원을 가거나 또는 조기교육원을 가게 되면은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기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버스 타기 훈련이 필요하니까 버스 탔을 때 예절도 배워야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계 보기도 배워야 됐고, 또 시계 보기를 하려니까 우리가 9구달에 곱하기 5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영평에서 자취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따뜻하게 와 닿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아이가 가면은 그분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항상 질의응답을 해줬습니다. 질문을 해줬습니다. 혁준아, 뭐 사러 왔어? 꼭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얼마짜리야? 그래, 이거 700원짜리면 너 잔돈 얼마 가져가야 돼? 인사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꼭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줬고 아이의 대답을 들었고 아이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를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아이도 그 친구네 집 놀러 갔고 또 친구의 가서 외박하기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통합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그 영평이라는 그러한 그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홀로서야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인 나를 만나서 가장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은 아빠가 역마살에 끼었다는 겁니다. 저는 휴일날이라든가 방학 때문에 집에 있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하고 같이 차에다가 텐트, 코펠, 버너 등을 싣고서 전국 계곡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행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배낭을 지고 뭐 소금강, 강원도 소금강을 가거나 이제 여기저기 사찰 중심에서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다니는 동안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가 모자라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하기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젓가락질도 여행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아이들의 반향어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좀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보니까 용암법이라고 행동수정학에 용암법이라고 나와 있던데 혁준아 그러고 하면은 애가 혁준아 따라하잖아요. 따라하지 말아야지 하는 말도 따라하죠. 근데 이제 제가 혁준아 하고 혁준이가 대답할 대답을 내가 예 하고 했어요. 혁준아 예 하면서 반나절이 지나서 내가 혁준하고 멈추니까 아이가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치 박수가 부딪혀 소리가 손바닥에 붙여 소리가 나듯이 아이가 우리 부모들이 이제 부름에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글렌 노만 박사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아주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에 계단이 마치 굴절되어 보이는 것처럼 아이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 팔목을 막 잡아버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비탈진 길을 내려오고 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양손에 물건을 들고 혼자 비탈진 길을 내려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젓가락질 하기를 가르쳐 주니까 한 번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내가 텐트를 치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텐트촌에 있는 다른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는 데 가서 젓가락을 뺏어 가지고 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하면서 하다면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거기 아저씨가 그냥 놔두라고 어린애인데 어떠냐고 하면서 그냥 라면을 먹게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그 계획하지도 않았던 삼겹살 파티를 아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아이하고 같이 했지 혼자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먹을 차야 되는데 아빠가 혼자 먹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었죠.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준아, 오늘 아빠가 너 혁준이하고 같이 삼겹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가 아까 저기서 라면을 먹었잖아. 그래서 너는 저녁을 먹은 거야. 그래서 아빠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리 지를 때마다 옆에서 보는 그 텐트촌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 집에 뭔가 있구나. 저 아이한테 문제가 있고 아버지는 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그 미란학교에 보내려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기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지하철 타보면 그 노선표가 있어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서가지고 혁준아, 우리 지금 어린이역에서 탔어? 어린이역에서 내릴 거야? 몇 번으로 갈아탈 거야? 몇 번 출구로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틀리면 막 같이 안타까워하고 맞으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비장애인들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꼭 비장애인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한테 다가가서 마음을 열면은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가 장애 인식 개선이 특별히 교육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합 환경을 조성해서 그 안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제 장애 이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관광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리포트를 제가 거의 다 써가지고 본인이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예, 졸업을 했는데 사회복사 자격증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을 할 줄 아는 것들은 있는데 직업으로 해서 일자리로 누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언제부터 신경 쓰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취업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취업 준비가 어렸을 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하고 여행을 다닐 때 또는 같이 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 무엇을 얼마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오전만 수업받고 오후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훈련도 했었고요.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시외버스 타고 왕복 3시간 동안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몇 개월을요. 그리고 도자기 공방에 다니면서 도자기 굽는데 조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눈길을 헤치면서 일을 하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 취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그 주간 보호 시설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KBS 막 자랑도 하고 제가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간보호시설협회 거기 단체장이 내 얼굴을 봐서, 아빠인 내 얼굴을 봐서 우리 아이를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에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승마장에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취업을 시키겠다고 한두 달 수습 기간을 거쳐서 괜찮으면은 이제 고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이가 한두 달 동안 마구간 청소를 하면서 승마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장님이 저희 부모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아이가 우리 마구간에서 와서 일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봉급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당신네가 90만 원을 받으면은 60만 원을 다시 우리한테로 후원을 해달라. 어차피 당신 아이는 우리가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용하지 않으면은 집에서 무의도식 할 거고,
또 당신 그 아이 때문에 부모 중에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30만 원도 많은 적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일한 만큼도 받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너무 서둘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맞는,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신의 권리라든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찾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만난 게 지금 다니는 일배움터라는 직장입니다. 천주교에서 저 운영하고 있는 이 일배움터에서 우리 아이는 지금 커피 로스팅 하고 있는데, 무기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5시간 일을 해서. 그리고 만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때에 직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직장을 갖는 일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현재 자립생활을 하는 그 상황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겁을 먹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만 잘 활용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자립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는 4시 반에 퇴근할 때쯤에 활동지원사가 일터에 가 있다가 픽업을 해가지고 9시 반까지 가사도우미 중심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자, 밥을 할 때 전기밥솥 쓰는 요령, 빨래할 때 세탁기 다루는 요령,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금은 뭐 계란 후라이든가 라면 정도를 끓이게끔까지 해놨습니다. 다른 반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애엄마가 자꾸 이 애틋한 마음 때문에 자꾸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나릅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이가 독립하는 그런 뭐를 자꾸 뺏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사도우미 역할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사는 데는 제주개발공사 상다수에서 제주시청에다가 7개의 룸을 줬습니다. 그 7개를 제주시청에서 우리 장애인 부모회에다가 위탁을 운영하라고 줬습니다. 이제 거기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행복 코치, 행복 플래너가 따라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까 가사도우미인 활동지원사가 하고, 관공서나 은행이나 병원이나 마트 같은 거 다닐 때는 행복 이 플래너나 또는 행복 코치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공후견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후견인제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느 순간에 후원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공공후견을 쓰는데, 이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라는 거에 이제 청년으로 신청해서 6년의 임대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에는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행복 플래너나 행복 코치 시스템이 끊어집니다. 근데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자해단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애인 부모 같은 데서 사례관리라는 것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 신청하면은 사례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사례관리 팀에서 이제 아까 말한 관공서, 은행, 병원 이런 그런 일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활동지원사도 사례관리팀이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맞물려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우리한테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 지금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의 그 룸에서 한 명이 나갔습니다. 처음에 살던 아이가 나갔는데
그때 제주시청하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한 명을 다시 신청하라고. 근데 조회수가 양쪽 합쳐서 약 1000명 정도가 1000건 정도가 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시 반납될 것이 두려워서 제 아이가 거기에 할 수 없이 들어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과는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아이가 자립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건 나도 하자, 우리도 하자 하면서 덤벼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신청 안 하겠습니까? 신청하겠습니까? 예. 아마도 저 천여분 가운데 우리도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없어서 유예를 시키듯이 막상 혼자 살게 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전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듯 싶습니다. 우리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활동 지원사만 불러다가 이제 홀로 서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훈련 프로그램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부산에 그런 분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일배움터라든가 또는 힐링센터 같은 데에서는 부모님들이 서로 어떤 거든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훈련시키고 자립까지 시켜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LH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LH 그 행복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집에서 반찬해서 나르는 거를 멈추려고 합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든 아니면은 마트 가서 가공된 걸 사다가 끓여 먹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 사는 걸 6년 동안 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늙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늙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준비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등을 떠 밀어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내가 우리 아이 그 6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영구 임대주택이든 국민 임대주택이든 집을 마련해야 될 것이 내 숙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내가 이런 숙제를 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그리고 주택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홀로 살 수 있도록, 물론 결혼하면 더 좋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꿈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출근한다 그러면은 버스에 태워가지고 시내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애들 내려주고 퇴근할 때 다 데려오고 제가 여기에 버스 기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 안 하시겠습니까? 예, 함께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